나 상민이는 오늘 이렇게 엄마의 동안 이렇게 아침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아침에서 점심을 하려고 왜 엄마 도움 받아서 난 이렇게 짜파게티에다 먼저 첫 번째 소주 처음부터 그건 먹어요. 알죠. 우리도 지금 비수가 많이 안 좋아서 들어갔어요. 그렇지. 예. 아이고 상처난 몸이 따가울 법도 한데 근데 아픈 내색 한 번 없이 가연 씨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백돌이. 아유 쉽게나. 쟤도 뭘 아는 것 같아. 엄청 또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싫어하는 티는 또 고기가 안 나고. 녹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애기 하니까 때는 조금 난 결국 물소리만 짜파게티라도 나고 먹으면서 가서 기다리겠다고 난 또 백했네. 경기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컸다고 철들었나 봐요. 가연 씨의 마음을 아는지 이젠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목욕을 마치고 행여 멀어질세라 불편한 걸음으로 가연 씨한테 향하는 백돌이. 아픈 뒤 주로 집에 머무는 백돌이가 기대고 의지할 곳은 가연 씨뿐인가가. 하루 24시간 붙어 있는데도 그걸로는 성이 안 차는지 아이고 툭하면 가연 씨 품을 파고드는 껌딱지 백돌이에 어떡해. 아이고 이제 100일을 간 넘긴 아기까지 있으니 가연 씨의 하루는 24시간으로도 부족하다. 아유 미안해 또 엄마 좀 일어났지. 백돌이 챙기자 잠시도 쉴 수 없는 가연 씨. 가연 씨가 아기를 안고 일어나자 아이고 제작진 곁에 다가가 앉는다. 아유 이렇게나 사람의 연기를 좋아하는 녀석인데 아프지만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백돌이가 조금이라도 덜 아플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됐든 다 해보고 싶다는 가연 씨. 병의 원인을 알면 치료할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정밀 검진은 물론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백돌이의 상태와 병의 원인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아직 어린 백돌이에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온 걸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거대식도증은 심장 기형 때문에 생긴 질병이에요. 심장 쪽의 기형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간으로 가는 혈관 중에 또 기형 혈관이 있어요. 네, 그로 인해서 아이의 컨디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을 또 합병증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분명히 있는 질환을 갖고 있고, 백돌이의 거대 식도증과 피부병이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한 거라니 과연 치료할 방법이 있는 걸까? 있는 걸까? 쉽지는 않지만 있겠지만 백돌이의 거대 식도증의 원인인 기형 혈관을 교정하는 수술을 통해 음식을 먹는 문제와 피부병 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건데 지금껏 스테로이드 약으로 버텨온 만큼 수술을 위해서는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제 남은 건 수술 날까지 씩씩하게 잘 먹고 버텨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며칠 뒤 백돌이는 다시 찾아왔다. 기대 반 걱정 반 뒤숭숭한 마음을 안고 가현 씨와 백돌이가 특별한 외출에 나섰다. 눈이 오네요. 그게요. 저도 눈 처음 볼 텐데. 진짜 호라. 보여? 보고 있어? 뛸 수 있으면 엄청 잘 뛰어놀 텐데. 그렇게 여기요. 백돌이와 함께하는 오랜만의 산책길에 선물처럼 눈까지 내려주고 뭐야? 지금은 가현 씨의 품에 안긴 채 세상을 만나지만 수술만 잘 끝나면 이 시간 역시 추억으로 남겨지지 않을까. 눈 날린다. 차가워? 걱정보단 기대를 희망을 가져보는데 봅시다. 넷플릭스. 이제 봅시다. 다음 눈도 같이 봐야죠. 그러니까 다음 겨울 꼭 다시 함께 눈을 보자는 약속을 하고 돌아서는 백돌이와 가연 씨. 그런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백돌이 곧장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렇지. 늘 활발하기만 하던 녀석이 의료진의 품에 안긴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컨디션이 좋았던 백돌이도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일단은 그 식도 때문에 우연성 폐렴이라고 해서 폐렴이 와서 급하게 입원을 했고요. 폐렴 좀 개선되는 와중에 이제 호흡도 좀 더 다시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전신 부종이라든가 이제 가리나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상황이 됐고, 강심제랑 수혈이랑 산수조치 하면서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 많이 걱정스러운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살아날 기력조차 없던 녀석이 힘겹게 몸을 일으킨 다음에 가인 씨의 발소리를 들은 걸까? 갈등이 붙였던 제가 서울대까지 갈 수 있었던 방법 50초 안에 지금 전부 알려드릴게요. 가연 씨가 가연 다가오자 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눈을 떼지 못하는 백돌이. 백돌이 제 이름을 부르는 가연 씨의 목소리를 듣고 그제야 몸을 든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 감히 가늠할 수 없지만 부디 조금만 더 버텨주길 바랄 뿐이다. 가연 씨는 다시 길을 돌아온다. 예사롭지 않은 상태에 다급히 상태를 살피는 수의사. 피디님 보호자분 좀 불러주세요. 가연 씨가 도착하고 지금요? 네. 소라. 백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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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마지막 힘을 내보는 백돌이. 백돌이 과연 잘 버텨줄 수 있을까? 네, 떠났어요. 네, 떠났어요. 저는 보시기 마지막이었어요. 가연 씨 목소리에 남은 힘을 다해 응답했던 백돌이. 그게 백돌이의 마지막 인사였다. 이로 생각인데 그게 지금 거의 마지막 호흡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심박이라고 정리가 돼서 이거 떠났고요. 애기 볼 수 있게 정리하고 다시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시면 지금껏 그랬듯 하여튼 이번에도 잘 이겨낼 줄 알았는데 너무나 급작스러운 이별이 가연 가연 씨 씨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백돌의 표정 백돌의 모습을 보니 그가 조금만 더 버텨주지 않은 원망도 잠시. 울컥해지는 내 가연 씨 욕심에 백돌이도 힘들게 한 건 아닌지 미안하고 죄책감에 한없이 또 몰랐다. 나는 가연 씨 처음 백돌이가 가연 씨 품에 안겼던 순간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찾아온 이별은 낯설고 아프기만 하다. 한다. 백돌이가 떠난 새벽 가연 씨도 백돌이와의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더 좋은 엄마가 돼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저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네가 있어 행복했고 고마웠다고 못다한 진심을 전했다. 그곳에서 부디 고통 없이 행복하게 아픈 시간 속에서도 가족으로 함께한 날들이 위로가 되었다. 아까 잘까? 고마웠어. 백돌이가 우리 아까 떠나는 사랑해. 이렇게 백돌이가 떠나는 것이 너는 많이 아팠으니까 다음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태어나. 우리 잘까? 짧은 소풍을 마치고 돌아간 그곳에서 부디 아프지 않고 마음껏 뛰놀 수 있게. 가연 씨 이제 더 이상 이름을 부르면 바라보던 눈빛도 손이 닿으면 전해지던 따스한 온기도 느낄 수 없지만 백돌
누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순간 이 힘든 마지막을 알려준다고 해도 백돌이 또다시 너를 선택하고 사랑할 것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걸. 저 멀리 강아지 별로 떠난 너에게 이 진심이 닿기를. 얘들아, 일로 와. 일로 와봐. 여기서 뭐 했어? 여기 이름처럼 아주 똘똘한 한 녀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편인데. 천사해. 힘들 때 없고 항상 나를 위로해주고. 이름은 하나지만 별명은 서너 개라죠. 아니야, 뭐 우리 아가 그 새끼. 늘 삑삑이를 입에 달고 사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식탐 대장.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간들. 아무튼 참 독특한 녀석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똘똘이가 늘 그곳에 있던 녀석이 녀석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애견동반 호텔이라고 해서 반려견이 항상 편안함을 느끼는 건 아니죠. 그럴 땐 에어비앤비 모두가 즐겁게. 어둠이 가시지 않은 똘똘이 엄마 솜씨가 주방에서 분주하다. 몸이 부은 건 아빠 월렛이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냄새를 맡은 똘똘이도 일어났다. 어떻게? 무슨 뭐해? 달라고? 빨갛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건 알겠다만 오늘 또들이랑요 강원도 놀러 가려고요. 또들이가 논밭을 좋아하니까 오래전부터 꿈꾸고 기다려온 그날 그날. 드디어 찾아온 것인데 또들아 맘마 줄까? 그래 맘마? 강원래 김소부부의 발견 똘똘이를 처음 만난 건 2달 전. 뭐 저거 내려가. 아유 나빠. 7년째 부부의 소중한 아들이 되어왔다는 똘똘이 잘 먹고 잘 놀고 마냥 건강해 보이는 모습. 하지만 녀석은 시한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프죠? 림프마다 아프죠? 폐, 간, 기장, 척추까지도 다 하여튼 전이가 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2012년 11월 림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인데 당시로서는 1년을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견디고 있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머리를 그래서 맞대고 뭔가를 준비했던 강원래 똘똘이 소원 들어주기. 1번 가족 사진 촬영. 이름하여 똘똘이의 버킷리스트.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똘똘이의 소원 성취 프로젝트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우리 똘똘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해본 적이 없었다. 널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말 네가 살았을 때 꼭 하고 싶다. 결국 방으로 격해지는 월렛이 자식이 없는 자식을 아빠 엄마라는 이름을 선물해준 고마운 똘똘이. 이것도 이쁘다. 느닷없이 찾아올 이별한데 웃으면서 똘똘이를 보내주기 위한 부부의 노력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 어느새 멋진 추억으로 떡하니 자리 잡은 가족 사진. 설치하고 나서 그날 밤에 똘똘이 자기 이거 사진 보고 막 짖더라고요. 경계하고 있어.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추억들이 똘똘이를 기다리고 있을까. 녀석도 내심 기대하는 눈치. 마지막 아직 못다.
버킷리스트 중에 아직 못한 눈길 달리기, 그리고 강릉 경포 바닷가 가는 거 그거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똘똘이 신나면 항상 이렇게 아니면 뛰거든요. 그랬던 장소를 한 번 더 간다면 얘도 그 기분이 더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도 병원 생활 많이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몇 번 없어요. 근데 그때가 되게 좋았어요. 웃었을 때가. 매년 여름마다 가족과 함께 찾는다는 강. 왕년에 클론으로 이름 날렸던 아빠의 주 무대였다는데 물장구를 치던 짧은 다리로 겨울엔 눈밭 위에서 달리기를 즐겨왔다는 똘똘. 똘똘이. 그렇다면 눈 내린 강릉 바닷가를 가면 되겠구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필요한 건 뭐니 해도 건강. 건강. 이거 브로콜리랑 닭이랑 고구마랑 호박이랑 당근이랑 막 갈아가지고 만들어준 거거든요. 삶고 갈고. 착하다. 특별히 건강식까지 대령하는 엄마 소미 씨. 그런데 똘똘이가 좀처럼 입을 대지 않는 그 좋아하는 걸 좀 못 알고 먹네요. 요즘 먹는 양이 줄었다는 거야.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안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똘똘이에게 똘똘이에게 힘들어 보여요. 그것뿐 말이야. 때보다 원래 시도를 잘하지. 왜 그래? 기력 없이 거친 숨소리를 내뱉는가 하며 괜찮아? 이상하게도 부부의 곁이 아닌 아무도 없는 텅 빈 구석인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 똘똘이. 저쪽으로만 힘들어하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이쪽에 내가 그 불러도 안 오고 마지막 때 정 떼려고 막 이렇게 혼자 저쪽 방에 가 있거나 침대 밑에 들어간 거나 막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렇더라고요. 절대로 얘가 뭐 똥싸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제인가 그저께는 갑자기 앞에서 그냥 우리 보는 앞에서 막 똥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질 때면 다 이렇게 막 그러는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똘똘이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갑자기 달라진 녀석의 모습에 마음 불안하기만 하다. 알 수 있을까? 그날 오후 그날 오후. 똘똘이네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다. 왔는데. 바로 송이 씨의 친언니. 근데 제 암에 걸렸다 이랬을 때 이제 또 임신 소식 듣고 이제 똘똘이를 어떻게 보내야 잘 보내야 되는지 어디를 가는지 이리 와. 임신 5개월째인 송이 씨를 대신 똘똘이의 곁에서 마지막을 함께 해주고 싶다는 언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말만 들어도 막 두려워요. 그게 너무 기억에 남잖아요. 보내는 그 마지막 딱 그게 안 없어져요. 하지만 그 아픈 기억이라도 붙잡고 함께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른다. 혹시 눈치 빠른 녀석이 뭔가 알아듣기라도 한 것은 아닐까. 좀만 기다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닭고기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던 똘똘이. 똘똘이야. 자, 과연 이번엔 잘 다 먹을까? 먹어줄 수 있을까? 부럽다. 이렇게 먹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는데 아이고 한시름 아이고야. 나도 돼. 민민이야. 알지. 엄마만큼 맘마를 좋아했던 식탐대장의 명성을 되찾았다. 게다가 이렇게 잘 먹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죠. 기력도 되찾은 건지 발걸음도 가볍게 총총총 한달음에 아빠에게로 달려간다. 눈 많이 왔지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눈이란 말에 몸이 근질근질해진대. 지금 당장 밖에 나가겠다는 기세로 달려가는데 똘똘이. 이야 예전에 활발했던 똘똘이로 다시 돌아왔구나. 왔어. 똘똘아 우리 그래서 내일 놀러 가자. 어? 놀러 나가자 똘똘아. 놀러 갈까? 살아났어요, 똘똘아. 기적적으로 건강해진 똘똘이의 똘똘이. 모습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듯 강릉 여행을 결심하고 나랑 힘이랑 우리
똘똘이 역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내일도 이래야 되는데 우리 내일도 똘똘이 이게 우리 그대로 가야 되는데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앞둔 부부와 똘똘이의 마음 행복한 상상으로 차오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날 저녁 부지런히 출발을 채비를 하는데 다행히 똘똘이의 컨디션도 이상무. 뭐 걱정 뭐 여태까지 한 게 다 걱정인데 이제는 좀 신나는 마음으로 재밌는 마음으로 출발해야지. 가자. 이 가정의 순간 양말. 얼마나 기다리고 꿈꿨는지 A S A P 기다린 만큼 올라가는 몸과 마음 만반의 준비가 끝나고 버킷리스트를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똘똘아 놀자. 대답 안 해. 잠깐만 기다려 똘똘아. 오랜만에 하는 드라이브라 내심 걱정했지만 뭐 다행히 승차감은 편안한 듯 목적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잠시 뒤 갑자기 똘똘 왜 그래? 허헉대는 똘똘이.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숨소리가 거칠어진 똘똘 못 느리는 가까운 휴게소로 급히 방향을 돌리고 쥐어네. 그래서 차 안이 좀 답답했던 것일까. 다행히 시원하게 콧바람을 좀 쐬자 조금씩 안정을 찾는 듯. 아이고 참았던 볼 일도 해결하고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 똘똘이. 그런데 잠시 후 벽돌이 깔린 길을 지나 눈이 쌓인 길로 들어서는 똘똘이. 똘똘이. 누가 눈 좋아하는 녀석 아니랄까봐 1년 만에 밟아보는 눈의 감촉이 좋은지 강릉에 도착하기 전 맛보기로 엄마와 눈길 산책에 나서는데 똘똘이. 그런데 그러나 갑자기 그 순간 갑자기 힘을 잃고 쓰러져버린 똘똘이. 똘똘이. 제발 일어나지 못한 똘똘이. 대체 무슨 일인 걸까? 도대체 똘똘이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저기 올려부 휠체어 좀 내려주세요. 오빠. 똘똘이 많이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데? 날 부른다고요? 네. 설마 했던 일이 생긴 건가. 마음이 다급해져 원래시 서둘러 휠체어에 몸을 싣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하는데 원래 왜? 똘똘아.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니. 대체 똘똘이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의식을 되찾은 똘똘. 근데 아까 술 마셨었어. 다행히 고비를 넘긴 건가. 이게 똘똘이. 그런데 똘똘아. 알았어, 봐. 있어, 숨 쉬어. 그런데 또 대체 의식을 잃고 마는 똘똘이. 똘똘아. 배를 불러보지 마. 그대로 숨을 걷고 마는 똘똘이. 똘똘아. 와, 똘똘아. 다시 아빠의 손길에 주부림을 다해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는 똘똘. 똘똘이. 똘똘아. 그렇다고 설사 마지막에 결국 부부의 곁을 떠나게 되게 위기에 처한 똘똘이. 똘똘아. 더 이상 기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걸까. 과연 똘똘이 녀석 어떻게 이 마음을 알고 있을까? 결국
그런데 아빠의 몸이 갑자기 반응을 보이며 똘똘이. 녀석을 조심스럽게 무릎 위로 옮기는데 근데 잇몸도 색깔이 바뀌었어. 얘들아, 그리고 잠시 뒤 아빠의 발 위에서 억울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걸 어쩐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던 건지 결국 숨을 거두고 말린 똘똘이. 또 견딜 끝에 엄마와 아빠의 따뜻한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 똘똘이. 미안해. 송이가 미안해. 그 엄마 아빠의 사연. 똘똘이 때 미안해. 엄마 아빠의 괘씸한 행동 때문인지 결국 숨을 거두고 말린 똘똘이. 마지막까지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결국 눈물보다 더 조그마한 부부. 점점 굳어가는 똘똘이를 조심스럽게 옮기는 부부. 지난 1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왔지만 이렇게 떠날 줄은 전혀 상상도 누가 알았을까. 결국 울컥해지는 부부. 결국 부부는 이렇게 똘똘이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 시간 휠체어를 탄 몸으로 혼자 힘겹게 눈 쌓인 언덕을 오르는 아빠와 내시 강원래 씨. 똘똘이가 숨을 거둔 마지막 자리 눈으로 덮인 그 길 대체 부부에겐 어떤 사연이 생긴 걸까? 유난히 눈길을 좋아했던 똘똘이 똘똘이였구만. 세상을 떠난 세상을 단한 번만이라도 똘똘이에게 눈길을 밝게 해주는 것이 부부의 소원이었는데 그 상태로 숨을 거뒀다. 힘든 몸을 이끌고 스스로 눈이 쌓인 이곳까지 걸어와 참고 참다가 주저앉은 똘똘이 똘똘이. 항상 준비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이별은 늘 갑작스럽고 익숙하지 않은 강원래 씨. 마지막 여행지를 포함해도 부부는 똘똘이는 찾아보려 뭐 했다. 이렇게 생각을 부부. 그리고 똘똘이와 한동안 말없이 울음을 삼키는 이렇게 부부. 똘똘이가 그렇게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결국 똘똘이의 마지막 길 가족들이 함께했다. 녀석의 마지막 모습을 가슴 깊게 새겨넣은 엄마, 차마 떠나보낼 용기가 없는 아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소리시여 갑작스런 똘똘이의 죽음 앞에 아무 말을 잊지 못한다. 이제 똘똘이를 보내야 할 시간이 다가왔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절차에 따라 시작된 장례. 똘똘이의 손때가 묻은 물건도 함께 건네는데 잘 가라 똘똘아.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할 힘조차 부부에게 남아있지 않은 듯하다. 똘똘이한테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부부 곁을 떠나게 된 걸까? 함께한 7년의 시간보다 더 길고 힘든 시간이 흐르고 며칠 갑자기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은 괜찮았고 어제 특히 더 좋았고. 도대체 똘똘이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진짜 너무도 갑작스러운 똘똘이의 죽음. 하지만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점이 있었다. 그리고 저거 만약에 오늘 안 갔더라면은 남편은 남편대로 강릉 갈 거고 저는 저대로 이제
약속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똘똘이가 마지막까지도 정말 기특한 게 우리 타인을 앞에서 마지막에 원래 강원도의 김수인 부부의 이 마음을 똘똘이는 알고 있을까? 이제는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똘똘이. 똘똘이. 고맙네요. 고마워. 이렇게 결국 눈앞의 똘똘이를 생각하면 다시 받아들이기 어려울 듯한데 마음이 울컥해지는 부부. 똘똘이가 없는 7년 전으로 돌아간 일상. 이 풍경 무척 낯설기만 하다. 마음이 울컥해지는 부부. 똘똘이가 떠났다는 말에 결국 마음이 상한 부부. 언니 집에 갔다고 생각해. 똘똘이가 이렇게 돌아갔다는 말에 근데 어떻게 마음이 아파지는 부부. 그게 우리 그 무엇이 똘똘이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브레드 내려놔. 태어나자마자 부부에게로 입양을 온 뒤 함께 웃고 울고 어느새 가족이 되어버린 똘똘이. 누나. 그리고 어느 날 찾아온 시한부선. 짧게는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예상과는 달리 똘똘이는 1년 3개월이나 기적적으로 버텨줬다.